치료가 늦어진다든지 잘못된 치료를 하게 되면 마비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서 진찰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경추척수증, 그리고 경추척수증의 원인이 되는 후종인대 골화증, 흔히 듣는 진단명은 아니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척수증이라는 것은 중추신경계, 즉 뇌와 척수에 내려오는 길이 좁아지면 문제가 생겨서 일어나는 현상을 척수증이라고 합니다. 척수 공간이 좁아지는 원인으로서는 디스크나 협착증, 후종인대골화증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간혹 중풍이나 단순한 디스크나 이런 것으로 오인 상태에서 치료가 늦어진다든지 잘못된 치료를 하게 되면 마비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서 진찰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척수증 중에서 경추부하고 흉추부에서 일어나는 척수증이 중요한 척수증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추에 생기는 경추척수증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경추에 있는 추간판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이 디스크가 중앙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경우는 중추신경계 척수를 누리게 되면서 척수증의 증상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 자체가 골극이 생기든지 인대가 전체적으로 좁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천적 기형으로 인해서 척수관이 좁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종인대골화증입니다. 흔하지 않는 질환인데 이것은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추척수증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손팔의 기능 저하인데요. 중추신경계를 압박을 하니까 처음에는 손의 근력이 약화된다든지 손놀림이 부자연스럽다든지 감각이 이상이 있다든지 이런 증상을 나타내다가 물건을 잘 놓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글씨를 쓰다 보면 글씨체가 변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평상시 잘했던 젓가락질이 힘들어지는 거, 단추 잠글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팔과 손에서 볼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시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데요.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휘청이는 느낌을 보이는 보행장애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신경을 굉장히 많이 눌리게 되면 대소변을 관장하는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대소변 조절이 힘들어지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게 중풍 같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바로 내릴 수가 있는데, 경추척수증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조금만 보이게 되면 꼭 정밀 진단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어떤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본인이 알아채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가진단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발을 일자로 해서 앞뒤축을 딱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걸어 봅니다. 10걸음을 못 걷고 쓰러진다든지 휘청거리면 경추척수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척수증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오로패시 핸드라는 건데 손에서 볼 수 있는 증상입니다. 첫째, 손을 좀 이렇게 빨리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를 10초를 쥐어봐서 20회 이상을 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두 번째는 손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유지를 해보는데 30초를 못 넘기고 손가락이 굽어진다든지 내전하는 걸 유지를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편 상태를. 이것도 척수증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추척수증의 진단은 병력이라든지 임상적인 증상, 의사가 관찰해 볼 수 있는 의학적인 검사, 병적 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을 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병적인 반사들이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은 MRI나 CT 같은 거 조형수를 겸해서 찍으면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 MRI나 CT의 모양에 따라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연속형, 분절형, 국소형, 혼합형 이런 거로 나눌 수가 있고, 이것은 수술적인 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이나 신경 문제가 있는지 검사할 수 있는 전기생리 검사라든지 운동유발 전이검사 같은 근전도 검사들이 수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끔 소대변이 힘들면 방광기능검사도 수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추 척수증의 치료와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점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째, 이 경추 척수증이라는 것은 중추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보존적인 치료, 즉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보수치료라든지 사실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경이 많이 압박된 경우 조기에 발견되고 증상이 없더라도 갑자기 진행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를 많이 권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타입에 따라서 앞쪽으로 들어가서 여는 전방 척추체 제거술이라든지 뒤쪽으로 후방 성형술, 감압술 같은 거, 이게 수술적 치료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의 관리는 사실 유전적인 요소들이 많고 어떤 원인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병이 딱 생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상시 바른 척추 자세가 중요하겠죠. 당연히 스트레칭도 중요하겠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자세하고 운동을 신경을 써서 목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모니터 많이 보고 또 휴대폰 많이 쓰기 때문에 거북목, 일자목, 목 디스크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건강에 대해서 이번 시간 이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추 척수증의 가장 큰 원인이 디스크, 협착증, 그런 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후종인대 골화증은 잘 들어보시기 힘든 질환이라서 간단히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종인대라는 것은 척추체가 있으면 척추체를 지지하는 전종인대가 있고 후종인대가 있습니다. 척추체를 뒤쪽에서 지지하면서 목에서부터 아래쪽까지 쭉 타고 내려가는 튼튼한 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척추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이 뼈처럼 단단하게 골화되는 겁니다. 점점 커지고, 그럼 당연히 신경관이 좁아지고 신경을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동양인이 많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에 많은 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경향이 보인다. 또 가족이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으면 다른 분도 발병률이 높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세 이후에 보통 남자들한테서 한 4배 정도 여자보다 많은 것으로 되어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 2경추에서 5경추 사이가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후종인대 골화증의 증상은 처음에는 그냥 목이 불편하다, 이상하다, 눌러진다, 비특이적인 증상들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신경을 점점 압박하게 되면 그 신경 증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 정도에 따라서 팔이나 손이 저리다든지 팔이 통증이 있다든지 몸 감각이 이상하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가 점차 운동신경이 눌리게 되면 근력이 약화되는 증상이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경추 척수증에서 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증상들 보이고, 그 다음에 다리 쪽도 보행도 이상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심해지면 소대변 조절하는 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풍하고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감별 진단에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게 전형적인 증상이 없는데 65% 이상의 신경관이 좁아지면 신경 증상이 나타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이상 좁아지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신경 증상이 있어서 진단이 됐을 때는 보통 진행이 된 상태, 그때 발견이 대부분이 많이 된다. 그냥 놔두면 1년에 3mm 이상 자라서 진행하는 병변이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통 수술을 해야 된다 하면 좀 걱정도 되고, 수술 자체가 목 부위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수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질환 자체가 보존적인 치료들로 잘 보존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발견을 하면 예방적으로 증상이 없더라도 신경관 자체를 영구적으로 열어가지고 그게 압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중추신경계는 손상을 받고 신경이 변성이 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변성이 된 신경들은 잘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도 조기에 발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선생님 수술을 권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퇴행성 변화를 늦추는 습관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목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목 자세를 평상시에 유지를 잘해야 되고 목에 있는 근육들도 강화를 시켜야 될 것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목에 스트레스가 가지 않는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일자목이나 거북목도 이렇게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비만은 좋지가 않을 거고, 누워서 TV 본다든지 턱을 깬다든지 여러 가지 안 좋은 자세들이 있죠. 그런 자세를 신경을 써서 좋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고, 굳어있는 목들은 평상시에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안 좋을 땐 빨리 병원 가서 치료를 해서 좀 푼다든지, 적극적으로 좋지 않은 목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또 뭐 심하게 습관적으로 목을 꺾는다든지 소리 내는 분도 있는데, 목에 스트레스가 가는 습관들도 버리고, 그 다음에 일자목, 거북목 빨리 교정하고, 그런 것들이 경추 척수증, 후종인대 골화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잊으신 분은 또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